반갑습니다. 오늘 김해지역 꼬마 작곡가 연주의 사회를 맡은 정지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꼬마 작곡가 친구들의 곡을 들어주시기 위해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의 뉴욕 필하모닉 협력 프로그램인 꼬마 작곡가는 아이들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상상력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작곡은 다소 생소할 수 있는데요. 작곡은 음악으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창작 활동으로서 아이들이 시를 짓거나 일기를 쓰는 것처럼 그것을 글이 아닌 음표와 소리로 표현한다는 점이 다를 뿐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15주 동안 우리 아이들은 일상의 언어가 아닌 음악적 언어로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하는 시간을 가져왔고 마침내 우리 아이들 인생의 첫 작품을 소개하려 합니다. 먼저 연주에 앞서 꼬마 작곡가 작품 발표를 위해 힘써주신 김해문화의 전당 이명자 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화의 전당 사장 이명자입니다. 오늘 2016년 꼬마 작곡가 작품 발표회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학부모님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해 문화의 전당에서는 아이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소양을 키우고 건강한 여가 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꼬마 작곡가 프로그램에 공모에 선정이 되어 김해 지역 아동들에게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꼬마 작곡가 프로그램은 세계 3대 오케스트라인 뉴욕 필하모니의 음악 창작 교육 프로그램을 한국에 도입한 것으로 음악을 배운 적이 없는 아이들도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통해 작곡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작품 발표회는 지난 15주 동안 표현하고 싶은 이야기를 음악으로 만들기 위해 아이들이 구슬땀을 흘린 결과로 꼬마 작곡가들의 첫 데뷔가 이뤄지는 순간의 날인 것 같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발표할 때마다 큰 박수와 응원 부탁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문화의 전당에서는 지속적인 정책 개발로 좋은 문화예술 교육 기회를 만들어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가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수료증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꼬마 작곡가 대표 유준수, 김소연 친구들은 무대 위로 나와주세요. 꼬마 작곡가 대표 유준수. 위 어린이는 2016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꼬마 작곡가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16년 7월 10일 김해문화의 전당 사장 이명자. 꼬마 작곡가 대표 김소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큰 박수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수료증을 받지 못한 나머지 꼬마 작곡가들도 연주가 모두 끝난 뒤 로비에서 수료증을 전달하는 시간이 있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고 모든 순서가 끝난 뒤에 제가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연주회를 시작할 텐데요. 첫 번째 스테이지를 장식해 줄 작곡가 친구들을 만나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주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볼 텐데요. 이름과 국제목을 알려주세요.
저는 나는 유엔 사무총장을 작곡한 유라초등학교 3학년 이여진입니다. 저는 아이와 물고기를 작곡한 박근영입니다. 저는 비 오는 날에 작곡한 유예원입니다. 네, 첫 번째 순서로 나는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곡을 작곡한 유라초등학교 3학년 이여진 꼬마 작곡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진이는 나는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곡의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게 되었나요? 제 장래희망인 유엔 사무총장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네, 멋진 장래희망이네요. 나중에 커서 여진이가 꼭 멋진 사무총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진이는 이 곡에서 특별히 잘 들어주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처음 부분이 끝나고 트라이앵글로 시작되는 연설 부분이 잘 되어줬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신의 꿈을 음악으로 나타낸 여진이의 곡 나는 유엔 사무총장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안초등학교 3학년 박근영 꼬마 작곡가의 아이와 물고기라는 곡을 들어볼 텐데요. 근영이의 이 곡은 어떤 내용인지 말해줄 수 있나요? 아이가 들판을 걸어갔는데 불쌍한 물고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를 집에 데리고 가 마구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그 아이에게 벌을 주는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근영이는 이 음악을 작곡하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고 재밌었나요? 플룻으로 사냥을 하는 소리를 낼 때가 가장 재미있었습니다. 네, 근영이가 작곡한 아이와 물고기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비오는 날을 작곡한 우암초등학교 3학년 유예원 꼬마 작곡가를 만나보겠습니다. 예원이의 곡 비오는 날이라는 곡은 어떤 내용인가요? 비 오는 날 잠이 자고 일어났는데 지각을 해서 학교를 가는 내용입니다. 예원이가 실제로 경험했던 일인 것 같은데 그럼 예원이는 꼬마 작곡가를 하면서 어떤 점이 재밌었고 힘들었는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작곡하는 것이 재밌었고 글 쓰는 게 힘들었습니다. 네, 평소에 저는 예원이가 글을 쓸 때면 너무 해맑게 웃으면서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잘 와닿지는 않았거든요. 이제 보니 진짜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작곡이 재밌었다니 다행이네요. 자, 그러면 꼬마 작곡가분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지금부터 아이들의 첫 번째 무대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작곡가들이 일어나 주세요. 차렷, 인사. 네, 이번에는 작곡가들의 곡을 멋지게 연주해주고 계신 연주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야금 나주희 선생님, 바이올린의 김나나 선생님, 첼로 이가은 선생님, 타악기 김세연 선생님, 홀은 구상현 선생님, 클라리넷 김규현 선생님, 플룻 황민지 선생님, 이렇게 전문악기 연주자분들께서 소개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 무대는 어떠셨나요? 네, 반응이 뜨겁네요. 네, 아이들의 순수한 생각을 그들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잘 표현한 곡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무대가 또 기대되는데요. 다음 꼬마 작곡가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름과 곡 제목을 알려주세요. 친구와 함께라는 곡을 작곡한 장은입니다. 홍콩 여행이라는 곡을 작곡한 주석초등학교 4학년 정은찬입니다. 캠핑이라는 곡을 작곡한 이현승입니다. 먼저 구지초등학교 3학년 장은 작곡가의 친구와 함께라는 곡을 감상하실 텐데요. 은희는 친구와 함께라는 곡을 어떻게 쓰게 되었나요? 실제 학교 단짝 친구와 놀았던 기억으로 곡을 썼습니다. 네, 은희와 친구가 함께 놀았던 이 곡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첫 번째로 친구 집에 가서 놀다가 저희 집에서 놀다가 헤어지는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은희의 단짝 친구가 꼭 이 곡을 들었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으로는 홍콩 여행을 작곡한 주석초등학교 4학년 정은찬 작곡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여행을 어떻게 쓰게 되었는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가족이랑 홍콩 여행을 갔는데 그때 생각이 인상 깊어서 곡으로 작곡하게 되었습니다. 네, 은찬이가 홍콩으로 갔던 여행이 굉장히 인상 깊고 재미있었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그럼 은찬이는 이 곡을 작곡하면서 가장 재미있게 표현해봤던 부분은 어디인가요? 플룻과 바이올린으로 표현한 알람시계 부분이 가장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은찬이 홍콩 여행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용호초등학교 3학년 이현승 작곡가의 캠핑을 감상하실 텐데요. 네, 현승이는 캠핑이라는 곡을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나요? 캠핑을 엄청 많이 가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승이가 간 캠핑 중 가장 좋았고 기억에 남는 곳은 어디죠? 합천입니다. 합천으로 간 캠핑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합천에 갔다가 방수 텐트가 아니어서 집에 비가 와서 돌아왔어요. 비가 와서 집에 그냥 온 것이었다면 현승이는 그냥 집에서 쉬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네, 네, 꼬마 작곡가분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첫 번째 장은 꼬마 작곡가의 친구와 함께부터 감상하시겠습니다.
꼬마 작곡가들 일어나주세요. 차렷, 인사. 네, 바로 다음 순서의 작곡가들을 한번 만나볼까요? 나와주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름과 곡 제목을 알려주세요. 저는 불시착을 지은 김선우라고 합니다. 도미노를 작곡한 공지성입니다. 왕의 행진을 작곡한 한진무입니다. 네, 먼저 불시착을 작곡한 경운초등학교 3학년 김선우 작곡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선우는 불시착이라는 곡을 어떻게 생각하게 됐나요? 매주 금요일마다 경원초등학교에서 위기탈출 넘버원을 보는데 거기서 비행기가 추락하는 장면이 나와서 그걸 생각하면서 곡을 지었습니다. 네, 안보교육 참 잘 본 것 같네요. 그럼 선우는 자신의 곡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비행기가 추락되는 부분입니다. 맨 앞부분. 네, 그 부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청초등학교 3학년 공치성 작곡가의 도미노를 들어볼 텐데요. 치성이는 곡 제목이 도미노인데 도미노가 넘어지는 소리를 어떻게 표현해봤죠? 가야금의 음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으로 도미노가 굴러가는 것을 표현해봤습니다. 네, 가야금 소리가 참 궁금합니다. 치성이의 곡 내용 중 잘 들어줬으면 하는 부분은 어딘가요? 플룻과 클라리넷으로 벌레가 도미노에 쫓기는 부분입니다. 네,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왕의 행진을 작곡한 부산초등학교 4학년 한진무 작곡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무는 왕의 행진이라는 곡을 작곡했는데 이 곡을 어떻게 생각하게 됐죠? TV나 라디오를 보거나 들으면서 왕의 행진하는 게 멋있어서 작곡해 보았습니다. 왕의 위풍당당한 행진곡이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진무는 작곡을 하면서 즐거웠던 점이나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작곡을 하느라 머리를 많이 쓰는 게 힘들었지만 간식을 먹으면서 작곡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네, 간식이 여러분들의 원동력이 되어줄 수 있어서 저희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곡들 모두가 기대가 되는데요. 꼬마 작곡가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불시착, 도미노, 왕의 행진을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꼬마 작가도 일어나주세요. 차렷, 인사. 네, 재미있는 곡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 무대들도 기대가 되는데요. 신안초등학교 3학년 김재서, 우암초등학교 6학년 유준수 꼬마 작곡가를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볼 텐데 이름과 곡 제목을 알려주세요. 저는 아빠의 망고를 작곡한 김재서입니다. 저는 착하게 살자를 작곡한 유준수입니다. 네, 먼저 재서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서는 특이한 소재로 곡을 작곡을 했는데 제목이 참 재밌어요. 이 곡은 어떤 내용이죠? 아빠가 TV를 보다가 망고를 크게 껴서 엄마와 제가 잔소리를 하는 내용입니다. 네, 이 곡의 아이디어는 그럼 어디서 얻게 되었죠? 조금 실화로 실화를 바탕으로. 재밌는 이야기를 곡으로 써봤네요. 네, 방귀 소리를 어떻게 표현했을지 참 궁금합니다. 다음으로는 유준수 친구의 곡 착하게 살자입니다. 네, 제목만 봤을 땐 거의 덩치 큰 형님들의 좌우명 같은 느낌인데요. 착하게 살자는 어떻게 작곡하게 되었죠? 학교에서 배운 학교 폭력 예방 교육으로 작곡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행히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렇다면 준수의 착하게 살자는 어떤 내용인가요? 한 아이가 학교에서 맨날 폭력을 당하다가 점차 크면서 자기가 폭력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수의 곡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꼬마 작곡가들은 앉아주시고요. 재서의 곡부터 차례대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꼬마 작곡가들이 일어나주세요. 차렷, 인사. 네, 다음은 벌써 1부 공연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친구들 한번 만나볼까요? 나와주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볼 텐데요. 이름과 곡 제목을 알려주세요. 저는 귀신의 집을 작곡한 김수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늑대와 토끼를 작곡한 김종현입니다. 네, 먼저 우암초등학교 5학년 김수현 작곡가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수현이는 귀신의 집이라는 곡을 작곡했는데 이 곡의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었나요? TV 프로그램에서 사람들이 귀신의 집에 가는 걸 보고 그것을 유주로 삼았습니다. 네, 귀신의 집에서 연상되는 으스스함과 깜짝깜짝 놀라는 장면들이 생각나는데 그 수현이는 이 귀신의 집을 어떻게 음악으로 표현해봤나요? 귀신의 집으로 갈 때는 즐겁게 그냥 표현했는데 귀신의 집으로 들어가고 난 뒤에는 귀신들이 무서운 소리를 내면서 높게 소리를 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화정초등학교 4학년 김종현 작곡가의 늑대와 토끼입니다. 종현의 곡 늑대와 토끼는 어떤 내용이죠? 늑대가 토끼를 쫓고 쫓아서 잡아먹는 이야기입니다. 네, 동물들의 쫓고 쫓기는 이야기를 표현해봤는데 종현이는 이런 내용을 어떻게 음악으로 표현했나요? 음을 빠르게 하고 반복하여 쫓고 쫓기는 것을 표현해봤습니다. 네, 두 친구들의 음악도 기대가 되는데요. 각자 자신이 생각하는 음악이 어떨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꼬마 작곡가분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럼 이제 1부 마지막 순서 연주를 감상하시겠습니다.
꼬마 작곡가들 일어나 주세요. 차렷. 인사. 지금까지 일부 연주를 모두 감상하셨습니다. 지금부터 15분간 휴식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2부 연주가 시작되기 전까지 모두 착석해 주시어 다음 연주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부 연주는 어떠셨나요? 네. 여전히 뜨겁습니다. 아이들의 멋진 상상력과 창의성이 돋보이는 곡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아이들의 이야기가 음악을 통해 풍부하게 표현된 것 같아 인상이 깊이 남습니다. 계속해서 2부 연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2부의 첫 꼬마 작곡가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이름과 곡 제목을 알려주세요. 저는 치과 가기 싫어를 작곡한 김유나입니다. 저는 병원 가는 길을 작곡한 김진우입니다. 저는 꿈속 이야기를 작곡한 박준서입니다. 네, 먼저 신안초등학교 4학년 김유나 작곡가의 치과 가기 싫어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네, 유나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죠? 실제를 바탕으로 만든 곡입니다. 네, 실제로 치과에 가기 싫다는 자신의 의사를 음악으로 표현해봤는데요. 유나는 이 곡에서 잘 들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나요? 엄마의 잔소리를 잘 들어주셨습니다. 네, 엄마의 잔소리가 어느 부분에서 나오죠? 맨 앞부분이요. 네, 맨 앞부분에 어떤 소리가 나는지 궁금하네요. 자, 그럼 다음으로 병원 가는 길을 작곡한 복명초등학교 4학년 김진우 작곡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우의 병원 가는 길은 어떤 내용인가요? 엄마가 물을 사오라고 해서 슈퍼에 갔는데 신발에서 병아리가 나와서 기절해서 신호등에 머리를 박아 피가 나서 병원에 가는 장면입니다. 네. 어머님 심부름 시키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진우는 이 곡에서 주의 깊게 들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나요? 클라리넷과 플룻의 사이렌 소리를 주의 깊게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우의 병원 가는 길 잠시 후에 만나볼게요. 다음 곡은 유라초등학교 3학년 박준서 작곡가의 꿈속 이야기입니다. 준서의 꿈속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죠? 어떤 아이가 배를 타고 섬에 가서 수영을 하는 내용입니다. 네, 멋진 꿈을 음악으로 나타내봤는데 준서는 작곡을 하면서 표현한 것 중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들었나요? 플룻으로 새가 나누는 것을 표현한 게 제일 좋았습니다. 네, 준서의 꿈속 이야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꼬마 작곡가 친구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럼 2부 첫 번째 연주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꼬마 작곡가들 일어나 주세요. 차렷. 인사. 다음 무대를 만나보겠습니다. 꼬마 작곡가들 나와주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름과 곡 제목을 알려주세요. 저는 하루의 일상을 작곡한 강민입니다. 저는 바닷속 여행을 작곡한 김기범입니다. 저는 3차의 전쟁을 작곡한 이강희입니다. 네, 먼저 하루의 일상이라는 곡을 작곡한 외동초등학교 4학년 강민 작곡가의 곡입니다. 미니의 하루의 일상은 실제 자신의 일상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말해줬는데 미니의 일상은 어떤가요? 학원과 학교 때문에 힘든 하루를 가족이 행복하게 해주는 하루입니다. 네, 가족들 덕분에 행복한 일상이라는 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미니의 곡에서 잘 들어줬으면 하는 중요한 부분이 있나요? 중요한 부분은 없고 전체적으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니는 자신의 곡을 직접 함께 연주한다고 합니다. 미니의 하루의 일상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닷속 여행이라는 곡을 작곡한 구지초등학교 3학년 김기범 작곡가의 곡입니다. 기범이는 이 곡을 어떻게 쓰게 되었죠? 계절이 바뀌고 더워지기 때문에 바닷속에 들어가고 싶어서 바닷속 여행을 작곡하게 되었습니다. 네, 시원한 여름을 생각하면서 쓴 곡 같은데 기범이의 바닷속 여행에서 특히 잘 들어주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제일 처음 바닷속에 잠수하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주석초등학교 4학년 이강희 작곡가의 3차의 전쟁이라는 곡을 만나볼게요. 네, 3차의 전쟁이라는 곡은 어떻게 작곡하게 되었죠? 제가 총이나 칼로 가지는 놀이나 게임 등을 좋아하는데 한 번은 총, 칼 등을 프린트를 하게 되다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양한 곳에서 우리 친구들이 영감을 얻어서 곡을 작곡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강희는 전쟁이라는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했나요? 타악기 등 여러 가지 악기로 시끄러운 총 발사 소리와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를 표현하였습니다. 네, 강희가 표현한 전쟁 어떤 음악일지 기대가 됩니다. 자, 꼬마 작곡가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럼 첫 번째 미니의 연주로 시작하겠습니다.
꼬마 작곡가들 일어나주세요. 차렷, 인사. 네, 다음 무대입니다. 김도영, 김소연, 권예서 작곡가들의 곡을 들어볼 텐데요. 꼬마 작곡가 친구들 나와주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름과 곡 제목을 알려주세요. 비밀의 세계를 작곡한 구지초등학교 3학년 김도현입니다. 아이의 모험을 작곡한 구지초등학교 6학년 김소연입니다. 인어의 눈물을 작곡한 삼문초등학교 5학년 권예서입니다. 네, 먼저 비밀의 세계라는 곡을 작곡한 구지초등학교 3학년 김도영 작곡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영이가 작곡한 비밀의 세계는 어떤 내용이죠?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고 있었는데 비행기가 추락해서 비밀의 세계에 떨어진 내용입니다. 네, 도영이의 멋진 상상으로 음악을 만들어 봤는데 그렇다면 도영이는 꼬마 작곡가를 하면서 어떤 점이 기억에 남나요? 악기 인터뷰와 리허설을 듣는 게 기억에 남습니다. 네, 오늘 연주도 도영이에게 오래도록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구지초등학교 6학년 김소연 작곡가의 곡 아이의 모험입니다. 소연이는 실제 동화인 헨젤과 그레텔을 음악으로 표현했다고 하는데 소연이는 이 이야기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나요? 과자집이 무너질 때가 가장 마음에 듭니다. 네, 동화를 음악으로 표현하면서 즐겁게 작곡을 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꼬마 작곡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점이나 힘들었던 점이 있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작곡을 하는 게 좋았고 머릿속으로 그린 음들을 표현하는 게 힘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소연이의 아이의 모험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문초등학교 5학년 권예서 작곡가의 인어의 눈물입니다. 예서는 인어의 눈물을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죠? 작곡 도중에 만화의 내용이 생각나서 작곡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목처럼 예쁜 음악이 상상이 되는데요. 예서는 꼬마 작곡가를 하면서 어떤 점이 기억에 남나요? 친구를 사귀는 게 좋았고 작곡을 직접 할 수 있어 재미있었고 음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들 좋았고 힘들었던 기억이 다양한데 이번 연주를 통해 가지고 또 좋은 추억으로 남길 바랍니다. 작곡가분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럼 함께 연주 감상하시겠습니다.
작곡가들 일어나주세요. 차렷, 인사. 네, 다음 순서로 김보경, 조서령, 김가연 꼬마 작곡가들을 소개합니다. 꼬마 작곡가 친구들 나와주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이름과 곡 제목을 알려주세요. 제 이름은 김보경이고 제목은 친구의 첫사랑입니다. 저는 뻐꾸기를 만든 사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김가연이고 곡 제목은 아이 또 다른 아이입니다. 네, 먼저 친구의 첫사랑을 작곡한 구지초등학교 4학년 김보경 작곡가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보경이는 이 곡을 어떻게 쓰게 되었나요? 학교에서 직접 들은 일과 겪은 일 그리고 본 일 등을 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네, 학교에서 일어나는 친구들의 일들을 음악의 소재로 이용하는 것이 참 재미있네요. 네. 보경이는 이 이야기를 표현하면서 특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나요? 처음에 친구와 얘기하면서 걸은 부분이 마음에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친구의 첫사랑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류초등학교 3학년 조서령 작곡가의 뻐꾸기라는 곡을 감상하실 텐데요. 서령이의 곡 뻐꾸기에 등장하는 새소리는 어떤 악기가 노래하게 되나요? 플룻과 클래리넷으로 뻐꾸기의 울음소리를 나타냅니다. 네, 악기가 어떻게 표현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이 곡에서 특히 마음에 들고 잘 들어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나요? 뻐꾸기가 우는 소리를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령이가 새소리를 표현한 뻐꾸기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이 또 다른 아이를 작곡한 신안초등학교 3학년 김가연 작곡가를 만나보겠습니다. 가연이의 곡 아이 또 다른 아이는 어떤 곡인가요? 한 아이는 기쁘고 한 아이는 슬프고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표현한 곡입니다. 네, 슬픔과 기쁨을 동시에 표현한다는 것이 어떤 느낌일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가연이는 이 곡을 표현하기 위해 어떤 아이디어를 사용했나요? 가야금으로 빗소리를 나타냈고 클라리넷으로 잔잔한 느낌을 나타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그럼 꼬마 작곡가들의 연주를 들어볼까요? 꼬마 작곡가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연주 감상하시겠습니다.
작곡가들 일어나 주세요. 차렷, 인사. 네, 다음은 오늘 연주의 마지막 무대입니다. 꼬마 작곡가들을 한번 만나볼까요? 친구들 나와주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름과 곡 제목을 알려주세요. 하늘 속 세상을 작곡한 김서영입니다. 이상한 꿈을 작곡한 이채원입니다. 할머니와 함께 사는 파란새를 작곡한 류자희입니다. 네, 먼저 하늘 속 세상이라는 곡을 작곡한 수암초등학교 6학년 김서영 작곡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영이는 하늘 속 세상에서 어떤 것을 표현하고 싶었나요? 곡에서 관점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 같이 음도 점점 내려오게 하였습니다. 네, 이야기에서의 움직임을 음으로도 똑같이 표현하는 방법을 사용했네요. 서영이는 이 곡에서 가장 잘 들어주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바이올린의 멜로디를 주의 깊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서영 작곡가의 하늘 속 세상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봉초등학교 4학년 이채훈 작곡가의 이상한 꿈을 만나볼 텐데요. 채훈이는 이 곡을 어떻게 쓰게 되었죠? 제가 꾼 꿈에서 작곡했습니다. 네, 채훈이도 직접 꾼 꿈을 소재로 이야기를 만들어봤는데 채훈이는 이 곡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드나요? 용이 바둑알을 쏴서 피하는 장면이 제일 재밌었습니다. 네, 뭔지 잘 모르겠지만 네, 채훈이가 꾼 꿈처럼 재미난 음악이 나올 것 같네요. 기대가 됩니다. 채훈이의 이상한 꿈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할머니와 사는 파랑새를 작곡한 신안초등학교 5학년 류자희 작곡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희의 곡 할머니와 사는 파랑새는 어떤 내용인가요? 옛날에 파란새가 숲에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위험한 일이 일어나서 파란새는 어쩔 수 없이 숲에 나갔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파란새는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도시에 혼자서 사는 할머니를 만나서 둘이 같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파랑새를 표현하기 위해 어떤 악기들을 사용해 봤나요? 플루스로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표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무대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꼬마 작곡가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럼 연주 감상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렷, 인사. 네, 꼬마 작곡가들의 음악으로 말하는 이야기 세상 잘 감상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총 28곡의 곡들을 연주해주신 연주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5주간 저를 포함하여 함께 아이들을 지도해주신 강정아 선생님 그리고 장하라 선생님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음악 수업을 할 수 있게 해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뉴욕 필하모닉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연습하고 연주할 수 있게 해주신 김해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위해 지원해주신 학부모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꼬마 작곡가 프로그램을 통해 새롭게 흥미를 발견한 친구도 음악을 새로운 방법으로 접해본 친구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각자의 꿈을 향해 28명의 친구들이 앞으로 나아갈 때 좋은 추억으로 기억에 남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 꿈다랑 토요문화학교 뉴욕필 협력 프로그램 꼬마 작곡가 결과 발표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꼬마 작곡가 28명이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꼬마 작곡가 분들은 모두 무대 위로 나와주세요. 네, 꼬마 작곡가들 차렷, 인사. 이후에는 로비에서 꼬마 작곡가들의 수료증을 전달할 예정이오니 학부모님들께서는 아이와 함께 로비 앞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김해 지역 결과 발표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